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동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 임대차 계약은 너무 흔한 단어죠. 근데 전대차 그리고 전전세라는 단어도 흔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 두 단어를 같다고 생각하시고 혼용하세요. 그래서 나 지금 전전세 했어, 뭐 전대차 했어 라는 말들을 되게, 저도 공인중개사가 되기 전에는 이 두 단어를 되게 혼용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전세와 전대차, 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전전세는 우리가 알듯이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물권과 채권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전세는 물권, 그리고 전대차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전전세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를 한 번 또 준다 해서 전전세. 한마디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이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이 전세입자가 한마디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제는 전대인이 되는 거고, 전차인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전세라는 용어가 한마디로 등기를 했고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집을 한 번 더 전세를 내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전전세고요. 자, 그렇다면 전대차는 뭐냐면, 전대차 계약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도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물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등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시력이 없어서 이걸 물권화 시켜주는 개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게 이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통해서 효력을 발생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전대차도 똑같아요. 구를 전자를 써가지고 임대차를 한 번 더 올리는 거예요. 전대차 계약이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전에 전전세랑은 다르게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계약이 무효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살 수는 있는데 집주인이 알고서 만약에 나가라 라고 할 수도 있고 폐업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문자라고 해서 계약서에 위에 고정되어 있는 문자 보면은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임대하면은 뭐 아니면 용도 외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뭐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글자를 어렴풋이라도, 아니면 제가 이 문장을 말씀드리면서 좀 익숙하다라는 문장일 거예요. 이게 그런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인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쿵짝 북치기 박치기를 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퇴거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힘이 강력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 이 둘의 힘의 차이는 여기서도 또 드러나죠. 자, 그 다음 차이점은, 이제 전전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임차인이 되는 건데, 전세권자가 자기가 주인 동의 없이 집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대신에 책임 소재는 집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차한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한 사람의 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인, 임차인이지만 전대차를 했을 때, 전전세를 했을 때는 전대인, 전차인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는 거예요. 임대, 빌려준 거예요. 전차, 빌린 거예요. 전차인, 전대인. 전대인은 즉 임차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 먼저 알고 가시고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한자를 아시면 됩니다. 빌릴차, 그 차입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임대료라는 게 원래는 잘못된 말인 게 임차료가 맞아요. 우리가 세를 내는 거는 한 달에 얼마 동안 써서 임차한 내용을 돈을 주는 거지, 우리가 빌려줘서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가 맞습니다, 원래는. 자, 그래서 이제 집주인 동의가 불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전대인이자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논리는 뭐냐면, 법적 근거는, 자, 민법 제306조를 보면 설정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안에는 목적물을, 한마디로 임대한 임대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전세 설정은 이제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전세권은 효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등기법 139조 1항에 있어요.
뭐 몇 조 몇 항까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 핵심은 아셨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세입자에게 그냥 집주인에게 동의 필요 없이 전세를 해도, 전전세를 줘도 무방하다라는 게 전전세입니다. 등기를 했느냐, 물건이냐 채권이냐 차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대차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에서 한 번 더 굴러서 임차인이 한 번 더 전대인이 돼서 전차를 또 해주는 거죠. 전차인한테. 그러니까 세입자가 또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은 맞습니다. 같은 개념인데 용어상 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물권상 등기를 했다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람은 전전세, 전대차는 말 그대로 보증금이기 때문에 채권일 뿐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방 3칸짜리를 내가 집을 빌리고 있어요. 내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한 임차인인데 그 중에 방 한 칸을 일부만, 한 칸이든 두 칸이든 간에 아무튼 일부만 빌려줬어요. 한 사람 들어와서 너 월세 그냥 좀만 받고 살아. 내가 집이 너무 넓으니까 그냥 너 한 칸 쓰게 해줄게 라고 하고 대신 한 달에 얼마만 내 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20대 30대 분들 이렇게 방 2개 해갖고 한 분이 계약하고 나머지 한 분이 혼자 살다가 들어와서 돈 조금씩 주면서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유효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살아도 되는데, 집 전체를 빌린 그 구조물을 갖다가 전체 목적물을 다 빌려줄 때 해당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팁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기존의 임차인이 전대인이 돼서 전대차 계약을 해서 전차인이 들어와서 살아요. 다 빌려줬어요. 주인한테 동의 받고. 그랬을 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임차인이 나가고 퇴거하고 14일 이내에 해야지 기존의 대항력이랑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유효한 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네, 전차인도 똑같이 임차인처럼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을 받을 수 있고요. 보호를 유지해서 받으려면, 왜냐면은 제 이전 영상처럼 선순위, 만약에 내가 이쪽에 먼저 살고 있는데 중간에 저당이 잡혔어요. 근데 내가 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후순위로 오면 의미가 없죠. 이 똑같은 효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 순번을. 이게 되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차인도 기존의 임차인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 승계할 수 있다. 대신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시고, 자, 끝으로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전대차 계약도 계약 당사자 신분증 그리고 공부 확인, 권리관계 확인 꼭 해보시고요. 정식적으로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잘 쓰셔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잘 받으시면 사시는데 문제 없고요. 꼭 전대차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임대인한테 동의 구하시고 전대차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전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했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따로 권한 요청을 할 필요 없이 이분한테 권한이 있지만 책임 소재는 임차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짚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이게 임대차 계약서의 용어죠. 임대하는 사람, 임차하는 사람, 임대인이 한마디로 주인이죠. 이건 임대차 계약서고, 전대차일 때는 이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려줘,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차인이 집을 또 세입자, 한 번 더 태어난 세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둘 관계는, 즉 이 사람 임차인이 전대인이 된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세입자는 전차인이고 기존의 주인은 임대인입니다. 용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사람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물권이냐, 그러니까 등기하느냐, 등기하지 않느냐,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주인에게 동의 받느냐, 안 받느냐, 책임 소재가 집주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세입자에게 있느냐, 그 차이다. 그리고 전입신고하면 똑같이 효력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어느 정도 전전세와 전대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실생활 지식들, 정보들 많이 알고 가시면 저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 많은 정보, 유익한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시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